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외국인 투자와 기업 투자 비자, D8 비자에 관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8 비자 개요입니다. 현재 법무부의 비자 발급 매뉴얼에 보면 D8 비자는 투자처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처가 법인인 경우에는 D8-1 비자를 발급하고 있고, 비자 이름은 법인의 투자 이렇게 부르고 있고, 외국인이 개인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D8-3 개인 기업의 투자 이런 비자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인의 투자 D8-1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법무부의 비자 발급 매뉴얼에는 단지 투자처에 따라서만 비자 형태를 나누고 있습니다. 외국 투자가가 개인인 경우도 있고 법인인 경우도 있는데, 투자가에 따른 분류는 없고 투자처에 따른 분류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른쪽에 투자 방식을 정리를 했는데, 이것은 물론 법무부 비자 발급 매뉴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개인이든 외국인 법인이든 법인에 투자하는 투자 방식을 보면 제일 먼저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미 한국에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 법인의 유상증자를 할 때 외국인이 참여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테고, 또 마지막으로는 흔히 우리가 M&A 방식의 투자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과는 직접 관련은 없고 한국에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 있는 주주하고만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 방식에 따라서 사실은 비자 발급 매뉴얼에서 진구하는 그런 서류들에 약간은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비자 발급 매뉴얼에는 그런 것까지 이렇게 고려를 해서 비자 발급 매뉴얼을 만들어 놓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실제로 서류를 제출할 때 투자 방식에 따라서 어떤 서류는 제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에 대한 투자를 보시면 1, 2, 3은 외국 법인이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투자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좀 큰 규모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법인이 법인에 투자를 하는 경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자를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서류들을 제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서류 자체가 완벽하게 제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역설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충분한 그런 자금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주체들이 직접 외국인 개인한테 비자를 신청하라고 하지 않고 보통 로펌이라든지 이런데 대리하는 곳에다가 맡겨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거의 문제가 없는 거죠. 반면에 사후력인 경우에는 외국인 개인이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보통 투자 금액이 소규모인 경우가 많고, 또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비자 발급을 좀 까다롭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특정 국가 출신, 제가 이런 나라들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한국에 불법 체류자를 많이 양산해내는 그런 국가로부터 오는 투자자들은, 개인들은 비자를 받는데 아무래도 좀 까다롭게 이렇게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 방식도 중요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회사에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의 투자가 있을 경우에 투자 관련한 비용은 법인 설립하는 경우에는 좀 많이 들죠. 시간도 걸리고 까다롭지만,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은 주식 양수도 계약만 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를 들자면은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한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서 체류를 하는 것이 목적인 그런 투자가들이 좀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비자를 신청할 때 조금은 더 어렵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자 금액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 있는 사정에서 1억 원 투자를 해서 외국인이 와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 좀 그것이 가능할까,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원을 딱 맞춰서 최소 투자 금액에 맞춰서 하는 투자, 그런 투자는 생계형 투자로 이렇게 보고, 또 그런 투자는 한국에 이렇게 기여하는 바가 적다고 보기 때문에 비자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런 경우에는 비용을 절약해야 되니까 외국인 개인이 직접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무가 서툴고, 또 자격 자체가
좀 까다로운 그런 서류를 요구할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자 신청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법인이 개인 사업자 등록하는 것도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개인 사업자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D8-3이란 비자를 발급하고 있는데 개인 기업에 대한 투자 비자죠. 근데 이것은 투자 방식이 동업일 때 한국 사람하고 동업을 할 때는 D8-3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외국인이 단독으로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D9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현재 한국인하고 외국인이 동업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직접 투자로 인정은 합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또 법무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자를 받는 것이 그리 용이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는 없는 그런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런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D8-3 비자를 발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동업계약서를 제출하라든지 또는 한국에 파트너가 있는 것은 좋은데 흉내만 내서는 안 되고 한국의 파트너도 최소 1억 원 이상 투자를 하여야 한다. 그런 조건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D8-3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9 비자는 어떤 때 발급이 되는 것이냐면 외국인이 단독으로 투자를 할 때 발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서는 이것이 외국인 투자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구대로 해석하니까 그런 해석이 나와서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한 거죠. 그 전에 뭐 수천 건의 외국인이 단독으로 투자를 하고 D8-3 비자를 받아왔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누가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법무부는 외국인이 단독으로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D8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문제가 생기니까 대신에 투자 금액이 3억 원 이상이면 우리가 법무부 입장에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국인 투자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업은 할 수 있으니까 D9 비자를 발급하겠다. 그래서 비자를 발급해 오고 있었는데 2020년 8월 5일부터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개정이 되어서 외국인이 단독으로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직접 투자를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여전히 투자금이 3억 원 미만이면 D8 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가 각각의 정부 부처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합의를 해서 결론을 내려고 하는 그런 좀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개인이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난한 방법은 뭐 어쩔 수 없이 법인을 설립해서 D8-1 비자를 받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이고 굳이 외국인이 개인 사업자를 하고 싶다면 한국 사람을 하나 파트너로 끌어들여서 그 파트너도 한국 사람도 1억 원 이상 투자를 하게 만들면 D8-3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닌 경우에 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고 한국에 파트너도 없다고 해서 단독으로 반드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외국인이라면 3억 원 이상 투자를 해서 D9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말이 나왔으니까 D9 비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보면 여기 그 별표 1의 2가 장기 체류 자격인데 제12호에 무역 경영 D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냐 하면은 대한민국의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거나 무역, 그 밖 그 영리 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필수 전문 인력에 해당하는 사람, 여기 해당이 되어서 외국인이 3억 원 이상 투자를 해서 단독으로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면 D9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수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 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 민간단체에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소 같은데 외국인이 와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D9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D9 비자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기업 투자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D8 비자를 신청하면 되는 것이지 D9 비자를 신청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D8 비자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D8 비자에 대한 그 설명을 보시려면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장기 체류 자격 제11호에 보면은 기업 투자 비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가지로만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에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 인력으로서 필수 전문 인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상급 관리자, 뭐 이사라든지 등기 이사라든지 그런 경우에 비자를 받는 것이 가장 수월할 테고, 예를 들어서 무슨 과장급이라든지 그런 직원을 데려오면서 필수 전문 인력이라고 주장한다면 D8 비자를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체할 수 없는 인력, 필수 전문 인력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되어 있고, 중요한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던데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E7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지 D8 비자 신청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이 말은 외국에 있는 그런 회사가 한국에 투자를 하고 본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파견하는 그런 방식의 투자인 경우에, 그렇게 오는 외국인인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 D8 비자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8 비자는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D8-1이 있습니다. 이건 법인의 투자, D8-3는 개인 기업의 투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나번에 있는 것은 외국인 투자 기업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D8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라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그런 외국인이 벤처기업을 설립하게 되면 D8-2 벤처 투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투자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으니까 뭐 투자 금액 요건은 없다고 보면 되겠죠. 1,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벤처기업을 설립하더라도 아주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는다면 그런 외국인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고 D8-2 벤처 투자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목은 남목하고 비슷한 뭐 그런 뭡니까 종류의 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 이 비자는 D8-4입니다. 기술 창업, 국내에서 전문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외국에서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보유 등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예를 들자면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전문대학 이상 그런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학위를 취득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뭐 특허를 예를 들어서 출연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법인 창업자로서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 창업이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적용받는 투자는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서 말하는 외국인 투자 요건 1억 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키지 않아도 D8-4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법무부 체류 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이 내용을 보시려면은 정부 사이트 하이코리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뉴스 공지, 공지사항 이런 순으로 가신 다음에 검색어에 체류 자격별을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체류 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이 나옵니다. 2012년 6월 25일 날 업로드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 하이코리아 체류 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여기를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기업 투자를 자세히 구분을 하고 있는데 법인의 투자 D8-1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 기업,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은 법인 형태의 외국인 투자 기업을 말합니다. 이런 기업의 경영 관리, 경영하고 관리죠. 또는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 인력. 그래서 반드시 CEO라든지 그는 경영 관리 분야만 아니라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기술자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중요한 내용은 필수 전문 인력이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립 완료 법인만 해당한다. 이 말은 원칙적으로 D8-1 비자를 신청하려면 투자 절차를 완료한 다음에 법인이 설립된 다음에 신청하는 것이지 그 전에
설립하기 전에 설립을 전제로 먼저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벤처투자 D8-2 비자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이 받는 것이고 외국인 직접 투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개인기업에 대한 투자 D8-3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어떤 외국인 투자기업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인 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 인력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창업은 D8-4 비자는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대로 법인 창업자가 신청하는 그런 비자입니다. 이것도 외국인 직접 투자와는 관련이 없는 비자입니다. 그 다음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에 있어서 D8 비자는 D8-1과 D8-3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은 5년입니다. 그 다음에 벤처투자와 기술창업은 2년 되어 있는데 여기서 5년이라고 하는 의미는 비자 신청사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비자를 발급하는 입장에서 최대로 비자를 주고 싶으면 5년짜리 비자를 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실제 비자를 신청하면 법인을 설립해서 초기에 사업 실적이 없고 그런 경우에는 6개월짜리 비자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6개월 지나서 사업 실적이 있고 하면은 뭐 1년, 2년 이렇게 비자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5년 이렇게 비자를 발급한다는 것은 뭐 있을 수 없는 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류자격 변경 허가 요건. 여기서 체류자격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국에 들어온 그런 외국인이 한국을 떠나지 않고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것을 말 그대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라고 하는데 그 요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통 요건입니다. 먼저 법인의 투자 D8-1은 투자 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일 것 그리고 투자 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 이것은 외국인 투자 총칙법에 있는 외국인 투자의 정의죠. 금액은 1억 원 이상이고 의결권 있는 지분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는 하거나 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여기서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어 있는데 이 말의 그 함축된 의미는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100분의 10 미만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D8-1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나와 있는 정의인데 기본적으로 투자 금액에 대한 예외는 없습니다. 무조건 1억 원이 넘어야 되지만 투자 비율 100분의 10 이상은 어떤 경우에는 충족시키지 않아도 외국인 투자를 인정을 받습니다. 예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투자를 하는 주체들이 임원을 파견한다면 뭐 예를 들자면 자본금 100억인 회사에 9억 원을 투자한 외국인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금액은 9억 원이니까 충분히 크지만 비율은 9%밖에 안 되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의 정의에 기본적으로는 되지 않지만 그런 투자가가 본인이 뭐 임원으로 취임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D8-1 비자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인 기업에 대한 투자인데 D8-3 비자입니다. 투자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일 것. 합작을 하라는 거죠. 이미 한국 사람이 하고 있는 기업일 것. 투자 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투자한 기업의 출자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 개인 기업은 주식에는 개념이 없습니다만 투자한 금액을 가지고 비율을 낼 수는 있습니다. 출자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외국인이 1억 원, 한국인이 1억 원 이렇게 해서 동업을 한다면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이니까 50%가 되겠죠.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말로만 공동사업을 한다고 해서는 안 되고 사업자 등록증상에 두 사람 이름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공동대표. 또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 원 이상일 것. 한국 사람이 이름만 빌려주고 외국인이 합작한다고 해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업을 해야 되고 또 한국 사람도 1억 원 이상 투자를 하여야 동업하는 외국인이 D8-3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8월 5일 이후로 개정이 되어서 외국인 개인이 단독으로 투자해도 외국인 직접 투자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입장은 여전히 개인이 단독으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D9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 투자 금액 3억 원 미만이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다.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허가 예외. 이 말은 체류 자격
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체류 자격 변경 불가 대상. 그래서 체류 자격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은 한국에서 체류 자격 변경이 안 되니까 출국해서 자기 나라에 가서 한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들어오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선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런 나라의 국민들은 D30 비자, 기술연수 비자, 비취업 전문 E9, 선원 취업 E10, 방문 취업 H2, 기타 지원, 관광 취업 H1 자격으로 입국한 이런 나라의 국민들은 체류 자격 변경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정식으로 비자를 신청해서 들어오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투자자가 아닌 자를 임원으로 등재를 합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에. 그럴 때는 해당 외국인의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서 파견된 자 또는 개인 투자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기업이 국내에서 직접 채용하는 경우에 해당 것을 보고 E7 특정 활동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법무부의 기본적인 그런 입장인데, 기업 투자 자격으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자격 변경을 허용하지 않대. 그러니까 이 말은 말이 좀 이상한데, 자격 변경이 안 되는 그런 자격들은 원칙적으로 자격 변경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예외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투자의 진정성 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또 예외적으로 체류 자격 변경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든 것이 투자 금액이 3억 원 이상 고액이거나 상당한 투자 실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정밀심사 후 관할 지방 출입국 외국 관서의 장 권한으로 자격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가급적 3억 미만 소액 투자자는 출국 후에 사적 발급을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법무부의 그 비자 발급 매뉴얼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체류 자격 변경 허가. 법인에 투자한 외국인의 제출 서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8-1 비자 기본 서류가 있는데, 신청서는 당연히 내야 되겠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통합신청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권을 제출해야 되고, 또 이미 외국인 등록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자격으로. 그런 경우는 외국인 등록증 제출해야 되고, 표준 구격 사진 한 장, 여권용 사진 한 장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우리 흔히 말하는 법인 등기부 등본을 공식적으로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는 주주 변동 상황 명세서 원본. 그게 투자를 누가 했는지 봐야 되니까 주주 변동 상황 명세서 원본을 제출해야 되고, 또 외국인 투자 신고서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 사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 신고서만 제출해서는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주재 활동의 경우 파견 명령서. 예를 들어서 본사에서 인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그럴 때는 파견 명령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견 기관이 명시된 해외 본사 및 해외 본사의 제3국 소재 지사 발행한 파견 명령서가 있어야 되고, 또 본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재직 증명서도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이 관련에 있는 내용은 보통의 경우에는 외국에 있는 본사에서 주주사에서 파견을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큰 회사들은 본사가 아니라 그 본사가 다른 나라에 또 다른 그런 자회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던 사람을 한국으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해외 본사의 제3국 소재 지사 발행 파견 명령서라든지 재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겠죠. 5번은 투자자금 도입 관련 입증 서류,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돈이 투자되어야 비자를 발급해 줄 수가 있으니까요. 현금 출자의 경우에는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의 외화 반출 허가 또는 신고서. 이것은 우리나라도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나갈 때 외국인 은행에 신고를 하고 해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별로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신고제로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나라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해외 투자 신고를 하고 또 해외 투자 허가를 받고 나온 것인지 확인을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실제로 돈이 들어왔는지 내역서, 송금 확인증이라든지 외국환 매입 증명서, 세관 신고서. 세관 신고서는 외국인 개인 같은 경우에 송금을 하지 않고 휴대 반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국의 세관에 입국할 때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실제로 돈이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흔치는 않습니다만 현물 출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본재 같은 것들을 현물 출자하게 되면 그 금액을 관세청장이 확인을 해줍니다.
그걸 현물출자 완료 확인서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등기소에 가면은 거기에 적혀있는 금액만큼 해당 외국인 투자 기업의 자본금을 전가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등기할 때도 필요하지만 비자를 받을 때도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고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현물출자를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현물출자 완료 확인서 4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런 현물출자로 들어오는 경우에도 세관 수입신고는 동일하게 하여야 됩니다. 수입할 때처럼. 그래서 세관 수입신고 필정 4번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6번은 영업실적 입증서류,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여기에서 이제 투자 방식에 따라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든지 또는 기존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는 그런 방식의 투자일 경우에는 그 회사의 영업실적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은 납부내역 증명이라고 해서 재산세라든지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납부내역 증명, 수출입 실적 증빙서류, 최근 1년간 수출입 면장, 수출대금 회수 증명서류, 통장 계좌 입출금 내역서, 그 다음에 전년도 세무조정 계산서, 법인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증서류도 보면 좀 이렇게 정밀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뭐 무역회사를 염두에 두고 만든 영업실적 입증서류처럼 보이는 거죠. 수출입 실적 증빙서류는 무역을 하지 않는 회사는 이것이 있을 수가 없을 텐데, 어쨌든 그 회사가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 증빙서류를 여기 나와 있는 그 문구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비자를 발급하는 그 심사관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은 체류지 입증서류, 외국인 개인이 체류할 그런 뭐 주택이라든지 그런 거 확보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외국인 본인이 아파트 같은 것을 임차하였다면 부동산 임대계약서 4번을, 임대차 계약서 4번을 제출해야 되겠죠. 근데 가끔 회사에서 이렇게 숙소 같은 걸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 신청인이 아니겠죠. 그럴 때는 뭐 거주 숙소 제공 확인서 이런 것도 제출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회사가 아니라 외국인 개인, 뭐 한국에 있는 개인이 이런 숙소를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거주 숙소 제공 확인서를 받고 그 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같은 것을 같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8번은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업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비자를 받겠죠. 이것도 규모가 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외국인 투자 기업이라고 하면 사실 이런 서류의 제출이 뭐 별로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최소 금액 딱 1억 원을 투자해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정말로 투자를 했는지 아니면 투자를 하는 채 하고 그 돈을 다시 빼돌리고 한국에서 그냥 체류만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데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가지고 와서 어느 정도 사업 목적으로 지출을 하였는지 사용하였는지 그런 걸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 증빙서류, 뭐 세금 계산서라든지, 건물주가 사업자라면 세금 계산서 같은 걸 발급해 주겠죠. 그렇지 않고 단순한 개인이라면 입금 확인증 같은 것들, 그리고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전대차 계약인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서 4번을 제출해도 됩니다. 전대차라고 하는 것은 뭐 영어로 서블리스라고 하는 건데, 건물주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임차인하고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임차료를 건물주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한테 주는 겁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같이 이렇게 뭐 사무 공간을 공유해야 한다고 하나요? 뭐 쉐어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할 때도 이런 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고, 비자를 받을 경우에도 전대차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허용은 됩니다. 근데 해당 그런 사업장에 갔을 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칸막이 같은 걸 구분해 놓고 여기가 우리 회사 사무소라고 해야지, 구분도 되어 있지 않는 데 가서 같이 사용한다 그러면 좀 곤란하죠.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도 그렇고 비자를 받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전대차 계약을 하고 그만큼 공간을 실제로 사용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전대차 계약서 4번에다가 건물주의 동의라든지 성당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전대차 계약을 할 때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만, 이 비자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전대차 계약서에는 건물주가 동의하였다는 그런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무부 공무원들이 일일이 나와서 볼 수 없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업장 전경이라든지 사무공간, 간판 이런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합니다.
물론 제조업 같은 걸 하는 경우에는 공장 및 창고 임대차 계약서, 공장 등록증 사본 같은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도 중요한 내용인데 결핵 고위험 국가 국민의 경우에는 결핵 금진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결핵에 걸렸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보건소라든지 또는 법무부 지정 병원에서 발급된 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액 3억 원 미만인 개인 투자자에 대한 추가 서류가 있는데 자본금 사용 내역 입증 서류,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본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자본금 사용 내역 정리 이런 표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법인 통장 입출금 내역, 또 법인 설립 관련 각종 수수료 영수증, 사무실 비품, 또 차량 구매 영수증,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들을 입증하라고 하고 또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 서류 필요시 신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투자 금액은 1억 원 이렇게 하고 무역업을 하겠다 이래서 비자를 신청했는데 보니까 이 외국인은 심지어 자기 나라에서도 한 번도 무역업을 해보지 않은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다른 나라에 와서 무역업을 하겠다는 것은 사업을 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말로 당신네 나라에서 그런 사업을 하던 사람이냐 전문가냐 이런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특이한 형태의 D8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그런 지주회사죠. 우리 상장기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면 제가 외국인 투자기업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면 이 회사는 외국인 투자기업인데 이 지주회사가 홀딩컴퍼니가 다시 신한은행의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데 신한은행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홀딩컴퍼니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니까 직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그렇지도 않겠죠. 최소한의 사람들만 있고 실제 업무는 신한은행에 와서 외국인이 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신한은행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D8 비자를 신청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지주회사 이런 성격상 지주회사 자체는 근무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편의상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아니지만 신한은행에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인 투자 관련 비자를 주자 그런 취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지위를 갖춘 금융지주회사에서 100% 출자한 자회사의 필수 전문 인력인 경우 제출 서류. 그래서 이런 외국인에게 D8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서류는 보시면은 통합신청서 동일합니다. 이 패스포트 있어야 되고 표준구역 사진 한 장, 그 다음에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서, 다시 말해서 신한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그런 인가를 받았는지 제출해야 될 테고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 당연히 외국인 투자기업이니까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이 있겠죠. 그 다음에는 자회사, 실제 외국인이 근무할 회사죠. 자회사의 법인등기상 정부증명서, 신한은행의 법인등기상 전부증명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주명부를 보면 금융지주회사가 100% 주주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해외 본사의 파견명령서, 그래서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서 파견을 했다면 파견명령서가 있어야 될 겁니다. 해외 본사의 제3국 지사 발행 파견명령서도 인정한다. 실제는 프랑스 법인이지만 홍콩에 법인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던 사람을 한국의 신한은행으로 파견한다면 제3국 지사 발행 파견명령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이런 것들을 제출합니다. 다음은 개인기업 투자 D8-3에 대한 외국인의 재료자격 변경허가 제출 서류.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때 그 외국인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에 투자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 서류로서는 신청서, 통합신청서 제출해야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통합신청서에 재료자격 변경 허가도 신청하지만 동시에 외국인 등록증도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체크를 하게 되면. 그래서 통합신청서라고 부르고, 비자 재료자격 변경 허가를 할 때 외국인 등록증 신청까지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 등록증 사진 한 장 있어야 되고,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공동사업자 약정서 원본. 사실 이 동업계약서라고 하는데 이 동업계약서는 비자를 신청하기 전 단계, 다시 말해서 세무서에도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사업자 등록증에 공동사업자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관료안의 공정은 이 매뉴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임의로 넣었는데, 보통의 경우에 이게 공정을 받지 않아도 효력은 발생합니다만, 그래도 정말로 있는 동업 의지가 있는 건지 또 허위 동업자가 아닌지 이런 것을 입증하는 차원에서 공정을 받아가면 좀 더 확실한 걸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 신고서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 사본, 또는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할 겁니다. 그다음에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한국 사람도 실제 1억 원 투자를 하여야 하니까 그 1억 원을 투자했고 어디다 쓸 건지 또 사용한 건지 그런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5번은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 이거는 좀 맞지 않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에 개인이 투자하는데 파견명령서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본인이 오는 건데. 그 다음에 투자자금 도입 관련 입증서류. 현물출자의 경우 법인이 투자하고 비슷합니다.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은행의 외화반출허가 또는 신고서,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 신고서 등. 외국환 매입증명서라고 하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 말하는 건데, 이 개인이 가져와서 은행에서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환전을 하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 외화를 매입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전증명서죠. 그래서 은행이 발급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는 매입한 거니까 외국환 매입증명서를 발급해 주는데 그것을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현물출자 완료 확인서,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제출해야 되고, 영업실적증명서. 이것도 D8-3, D8-3 비자는 한국 사람하고 동업해야 되니까 한국 사람이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추가로 공동사업자로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 개인이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납부내역 증명이라든지 수출입실적 증빙서류, 수출대금 회수 증명서류, 무역업일 때 해당되는 얘기고 다른 사업일 때는 또 다른 사업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할 겁니다. 저는 그냥 매뉴얼에 있는 그대로 옮겨서 그게 되어 있는데 조금 표현이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것들도 있습니다.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 체류지 입증서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들은 동일합니다.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 증빙서류, 사업장 전경, 공간 사진 찍은 것들, 공장 및 창고 임대차 계약서, 공장 등록증 등, 전대차 계약인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서 사본, 여기에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대차 계약서에. 그 다음에는 결핵 고위험 국가 국민의 경우 결핵검진표, 보건소라든지 또 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확인서 되어 있는데, 참고로 이 결핵검진을 보건소에서만 해야 되고 보건지소 그런 데서 해서는 또 안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결핵검진 결과를 가지고 검진표를 제출해야 됩니다. 투자금액 3억 원 미만인 개인 투자자에 대한 추가 서류가 있는데, 자본금 사용 내역 입증 서류, 예를 들자면 물품 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것들을 제출합니다.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이것이 법인에서 파견되는 경우라면 자기 나라에서 재직 증명서도 있고 하니까 이 경험이 있다는 것이 입증하는데 어렵지 않겠지만, 개인인 경우에는 지금 개인 사업자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와서 식당을 하겠다. 근데 심지어 자기 나라에서도 식당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라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자기 나라에 식당을 운영한 그런 실적이 있다든지 경험이 있다든지 그런 걸 입증할 수 있으면, 또는 아니면 자기 나라에서 요리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제출하면 비자를 받는데 좀 더 유리할 겁니다. 참고로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 국가가 있는데, 외국인이 비자를 신청할 때 외국인 결핵 환자 사적 발급 및 체류 관리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데, 이 지침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영상을 하나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할 내용이 좀 있어서. 그래서 우선 여기서는 어떤 나라에서 오는 국민들이 결핵 진단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현재 35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자면 그래도 한국에 조금 투자를 하는 그런 나라들을 보자면 말레이시아 있고, 몽골, 인도, 중국 이런 데서는 가끔씩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결핵 진단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6번은 체류 자격 외 활동입니다. D8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체류 자격을 벗어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번에 보시면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 면제 범위 확대, 법무부 체류관리과 325, 2009년 6월 15일 내부 방침으로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원래의 체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규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관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다.
D8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야간 대학에 진학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체류 자격 외 활동이긴 하지만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에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으로 왔습니다. 학생의 신분으로 와서 한국에서 사업장을 개설해서 D8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비자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졸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학교를 완전히 정리를 하고 다시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건 가능하지만 학생 신분으로 들어온 외국인이 사업을 할 수는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기업 CEO 등 우수 전문 인력의 대학 강연 활동, 이것도 법무부 체류정책과 400이 200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활동 범위를 보면은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 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경우에는 단기 취업 C-4-5 이 자격을 별도로 얻어서 강의 활동을 하면 됩니다. 근데 대상을 보면은 이 체류 자격 외 활동은 또 아무나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투자자 등 그래서 D7, D8, D9 이런 계열의 비자 중에서 국내 기업 투자기업을 포함합니다. 에서 상근 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자, 일반 직원은 또 안 되게 되어 있죠. 상근 이사 이상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전문 인력 E1이나 E3, E5, E7 이런 자격 소유자가 체류 자격 외 활동을 허가를 받아서 강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제출 서류는 보면은 출입관리법 시행규칙 멸지 제34호 서식 통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패스포트 외국인 등록증 제출하고 되어 있고 총장이라든지 학장의 추천서 또 고유번호증 사본 학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라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학교 자체는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또 등록금 같은 거 받고 해야 되니까 예금 계좌를 개설해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발급해 주는 게 고유번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 운영 주체죠. 그다음에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돼 있고 원근무처장의 동의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원근무처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 걸 받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90일을 초과해서 정기적으로 대학에서 강연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부 승인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8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근무처를 추가하거나 두 군데 회사를 위해서 근무하거나 기본적으로 그럴 때 근무처 변경 추가는 허가라든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D8 비자 자격 소지자가 같은 회사 내의 이동일 경우 다시 말하면 계열 회사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에는 근무처 변경 추가 이걸 하지 않고 단순히 외국인 등록상 변동 신고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2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럴 때 제출하는 서류들을 보시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제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 등록증 파견명령서 원본 그리고 동일 계열사 입증서류 계열사끼리는 모 회사가 같다든지 그러니까 입증서류가 있어야 되겠죠. 법인등기사항 정부증명서도 같은 것들 추가 변경 근무처의 영업자금 도입 증명서류 새로운 회사로 간다든지 또 새로운 회사를 추가하게 된다면 그 회사의 영업자금 도입 증명서류 거기도 외국인 투자기업인 아닌지 그런 것도 확인이 되어야 될 테니까요. 외국한 매입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이 있어야 되고 추가 또는 변경 근무처의 납세 증명서 및 납세 사실 증명서 또 추가 또는 변경 근무처의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원본 추가 또는 변경 근무처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추가 또는 변경 근무처의 투자기업 등록증 사본 이런 것들을 제출하면 외국인 등록상 변동 신고로서 그런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